안녕하세요. 용인고 학생 여러분. 1학년 그 가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번에 지금 이건 5페이지 아니라 6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반에서는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역량으로 신체적 측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서랑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프린트를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학습지에 생각해 봅시다. 칸에 있는데 사실은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영향 받은 거 찾아보자 해서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똑같은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받은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좀 적어봤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줬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가 이런 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더니 전 너무 좋았어서 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콘서트 갈 때마다 어머님이 뭐 티켓을 예매해줬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늘 책 읽는 습관을 가지셔서 자연스럽게 정말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것들을 같이 체육센터 다니면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보면 이제 앞으로 이거는 꼭 뭐 진도라든지 수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면서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좋은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요거 7페이지 7페이지는 저번 학교에 있을 때 7페이지 나가겠다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다 주었는데 7페이지 프린트를 찾아서 이제 공부해 봅시다. 지금 요거는 부모의 양육과 그 아동의 인성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은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하고 아이의 인성과 행동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어요. 다리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다리냐면 면 옷을 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미 온도를 230도 정도로 높게 올려놨어. 근데 이제 아이들 다시 말하면 한 9개월 정도 아이가 너무 이거 다리미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아이가 여기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자, 한번 봅시다. 1번 엄마는 230도의 온도를 이렇게 너무 올려놨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올 때 너무 위험하니까 이 다리미보다도 이 다리미 뜨거운 거보다도 아이에게 소리 질러서 야 다리미보다도 이 소리 지르는 엄마의 이 소리와 무서운 얼굴로 인해서 아이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엄마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다리미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 아이는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손을 대게 해요. 그래서 손을 대게 해서 아이를 화상을 입혀. 그래서 한 번의 경험으로 정말 일생일대 뜨거운 것에 대해서 완전 정말 치가 떨리게 절대 가까이 못 가게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2번 엄마. 3번 엄마는 아이가 다리미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리미 가까이 오면 위험하니까 아예 다리미질 하지 마. 그래서 구겨진 옷 그대로 입고 회사 출근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게 낫겠지 아이가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다리미질 하지 않고 구겨진 옷을 입고 회사를 출근한다. 이런 엄마가 있고 또 어떤 엄마는요. 다리미 온도이 230도인데 옷을 대충 다리고 아이한테 이거를 20도로 낮춰. 또는 20에서 30도로 낮춰요. 그럼 이게 약간 따뜻하겠죠? 이렇게 따뜻할 때 아이의 손을 대게 하는 거예요. 아이 손을 대게 해서 이거 좀 따뜻하지. 이거 근데 엄청 뜨거운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반복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이거 뜨거운 거라서 이 다리미는 절대 위험한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엄마들의 또는 엄마 또는 부모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게 바람직한 부모라고 생각하나요? 소리를 질러서 다리미에 오지 않게 하는 사람, 한 번의 경험을 해서 정말 일생일대 다리미의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 다리미질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따뜻하게 이제 시켜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주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4번이 제일 합당한 엄마인 것 같죠? 합당한 부모인 것 같죠? 그러나 4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모님은 인내심이 많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시간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주로 어머니들은 1번을 쓰시거나 3번을 쓰시죠. 물론 가끔은 2번에 어머니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이들의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 행동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상호작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엄마의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모 중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부모, 좋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해서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 이 아이들이 평생 이런 부정적인 상태로 성품을 살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때 중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굉장히 많죠. 이런 친구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웃 또는 이런 거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너무 감명받았어.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결심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행동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전히 100% 아이한테만 영향을 미쳐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느냐? 그렇다고 완벽히 볼 수는 없지만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 아이의 행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건 학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바움린드라는 심리학자에 의한 구분인데 교과서에 나온 거랑 선생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바움린드가 훨씬 더 자세하고 또 이거 수능에서 가끔 문제 나올 때는 이 바움린드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움린드로 하겠습니다. 일단 방임적 유형 1번, 허용적, 권위적, 권위 있는 유형인데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권위 있는 유형입니다. 나머지 방임적, 허용적, 권위적인 유형들은 좀 잘못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임적 유형은 말 그대로 방임,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왜 방치하냐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또는 아이들을 혼자 커도 잘 커라는 교육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모 자신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본인 몸 하나도 잘 건사를 못하는 거죠. 본인의 기분이라든지 본인의 방임적 부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도 본인도 되게 건사를 못해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울증도 많고 그래서 자신에서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부모의 문제가 너무 커서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못하는 거죠. 부모의 문제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밥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학교 가는 거나 이걸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일단 쓰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관심이 적고 자녀에 대한 잠시만요. 좀 글자를 얇게 써야겠네요.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부족하며 애정과 관심도 부족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부족하며 부모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민감도 완전 떨어지고 아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아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해줄 거라고 아예 기대를 못하는 거죠. 아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거나 일관성 있게 지도하거나 훈육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느끼거나 부모님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빈 공간들을 친구라든지 또래 집단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관성 있는 훈육을 받지 못해서 무력하고 자존감이 낮고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바람직한 친구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몰려다니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반사회적 행동이란 주로 옳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음주, 비행, 가출, 또 절도, 이런 나쁜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때로 나쁜 짓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개입이 부족해서 자녀들의 심각한 발달 이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방임적 부모 밑에 큰 아이들은 양육이라든지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자기 조절, 그 다음에 학습 수행, 학습 공부는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학습 수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진하다. 그래서 참 그 부모가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소에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가끔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 안타까운 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임적 유형은 부모의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아동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이런 부모들을 도와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허용적 유형을 봅시다. 이 허용적 유형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눈에 넣어도 이런 허용적 유형은 아이들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이 최고. 1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공의 질서라든지 또 어떤 그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걸 방해하고 무너뜨려도 너무 사랑스러운 내 새끼니까 이 아이들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아이가 푸는 것들을 못 놔두고 부모님들이 해결해줘요. 부모님이 해결. 아까 방임적 유형과는 너무 다르죠. 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애를 쓰거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얻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을 얻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일단 한번 봅시다. 허용적 유형은 비교적 되게 온정적이고 비지배비욕이죠.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아이 편에서 그냥 맡겨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써봅시다. 자녀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해요.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자녀의 행동으로 타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제지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무슨 휴게소에서 뜨거운 육개장을 들고 밥 먹으려고 앉았던 그런 어떤 그 여자분을 뛰어오는 아이가 받아가지고 그걸 막 쏟아가지고 아이도 화상했고 육개장 탔던 그 아주머니도 화상 입었는데 아이 엄마는 막
그 육개장을 먹었던 그 아줌마에게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막 SNS에 올렸는데 결국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아이를 제재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잘못이라는 걸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너무 뛰어놀고 너무 막 아이의 뭐 이렇게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요런 그 조건 하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 그거는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그 아이의 장래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반드시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약간의 제재를 가해서 아이가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의 독립심이라든지 성숙훈련,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뭐 어떤 그 좀 더 어른스러운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성숙훈련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문제 상황을 대부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성취 동기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미성숙하며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나치게 의존적이에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대부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혼자 뭔가를 스스로 하거나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걸 성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적습니다. 이런 자신의 요구에 반대가 될 때 반항하거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성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권위적인 유형은 이것과 되게 반대되는 거예요. 권위적인 유형은 일단은 이 부모님들은요, 일단 강하세요. 일단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전체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면 엄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야. 그래서 너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미성숙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실패 행동, 이 실패 행동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그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곧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대로 잘 순종할 때 아이들이 성적이 높아져.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본인의 자아가 생기고 부모님의 이런 생각과 본인의 자아가 충돌할 때가 되면 그때 굉장히 크게 싸움이 일어나시고 그때 이제 큰 문제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권위적인 유형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좋은 해결 방안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준다 이런 취지에선 좋지만 부모님이 아이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없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과 충돌이 될 때는 굉장히 부모님이 위축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생각으로 아이를 이겼을 때는 이런 아이들은 마마보이가 되거나 마마걸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권위적인 유형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좋은 의도로 아이를 이끌어주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의가 틀어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일단 한번 써봅시다. 일단 이런 부모님은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자녀에게 대한 통제와 요구 수준이 높다.
통제와 요구 수준이 높다. 복종, 줄지세요. 복종. 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는 복종이에요. 복종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과 다른 신념과 의견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녀와 상호 신뢰 있는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와 상호 신뢰 있는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녀가 정해진 행동포 중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부모님을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완전히 무섭게 처벌하는 아주 강하게 화를 내고 이러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스스로 하는 거 못해요. 스스로 계획 짜는 거 못하고 스스로 너 진로 뭐 하고 싶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죠. 자주성이 결여되고 열등감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강하다. 또래와 상호작용 시 위축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주어지는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부족해요.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좌절을 당할 때 너무 화가 내서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공격적인 여자의 경우에는 의존적이며 성취도가 낮고 남자는 대단히 불안하고 반항적이며 자존감이 낮다. 대단히 불안하고 반항적이며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사실 우리 중에서는 방임적인 유형보다 이렇게 허용적인 유형이나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약간 허용적이면서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님들도 있지만 이렇게 권위적인 유형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떤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준다든지 이럴 때는 권위적인 것이 효과적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될 때는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엄마가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좀 센스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권위 있는 유형에 해당해요. 한번 볼까요? 권위 있는 유형은요. 이 권위 있는 유형은 부모님이 아이들 야단을 치느냐, 네, 야단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뭐 아기 때 뭐 칼을 달란다. 그러면 이 칼을 줄 부모가 없잖아요. 이러기엔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 게임 너무 많이 한다. 게임을 엄마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준을 너가 정하는 거야. 같이. 부모님이랑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정해. 하루에 게임 2시간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서 약속을 했어. 오케이. 게임 2시간까지 해줄게. 라고 이제 그 선을 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2시간을 넘었어.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했어요. 그럼 이 3시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벌을 내리는 거죠. 너 약속을 어겼잖아. 이 약속은 우리 같이 했는 건데 너 약속을 어겼으니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나 2시간 안에서까지는 이해해주고 이 벌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기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야단을 치죠. 식당에서 뛰어다니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쳐요. 뭐 소리 지르거나 아니 훔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술을 먹었다든지 미성년자가 이렇게 되면 강하게 이제 질책하고 벌을 주고 야단치고 이런 거 해요. 그러나 이런 기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기준 말고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자유가 맡겨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뭐 몇 권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그 등교할 때 친구랑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혼자 갈 것인지 이런 거 정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 괜찮은 거. 그래서 충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있고 이런 거 아닐 경우에는 기준이 딱 정해져서 이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거에 기준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상적인 부모를 우리가 꿈꾸지만 사실 이렇게 대부분이 잘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권위 있는 부모는요. 기본적인 권위적인 유형과 차이점은 아이들에게 관심 많은 건 똑같긴 한데 이런 기준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아이와 같이 정한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인격적으로 존중. 존중하니까 아이의 말을 잘 듣겠죠. 존중하며 자녀의 의견 쓸 게 많은데 잘 쓰세요.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여기다 쓸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선생님이 이 말 좋아하는데 경청이란 말. 그러니까 들을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들어줬을 때 이제 아이가 무리한 욕을 하거나 아니 공공의 질서를 해야 할 때 그때는 아이한테 잘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유를 주는 거죠. 개별성 인정해요. 언니가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오빠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오빠는 오빠고 너는 너. 오빠는 공부를 잘하지만 너는 음악을 잘하잖아. 오빠는 노래를 잘하지만 넌 그림을 잘 그리잖아. 라고 해서 이 아이의 개별성을 인정해주죠. 독립심, 자기결정권 존중해줘요.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격려를 해줍니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지시할 때도 아주 명백하고 아주 명백 그다음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뭐가 잘못됐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주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 납득하게 되죠. 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모두 인식하고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방식이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엄마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왜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경청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그 자기 입장도 얘기하고 아이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간격을 좁혀가면서 좀 더 아이들과 부모님이 신뢰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님인 거죠. 자발적으로 경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유형은 좀 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좀 친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독립적이고 협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좋은 성품이에요. 선생님 보기에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성이 있어요. 이 세상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되돌려주는구나.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하구나.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 사람 말에 공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 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댔으니까 나도 한번 어깨를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쾌활하고 열의가 있고요. 자아 존중감이 높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고 자기 통제적이어서요.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자기 통제적이어서
자기 통제적 이렇게 어려운 말 썼는데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자기의 그런 욕망이나 욕구를 잘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걸 잘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빨리 숙달되고 성취지향적인 행동을 보여서 공부를 잘하죠. 그리고 친절해요. 친절하며 다른 사람과 협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학급에서 되게 이 아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학급에서 떡볶이 사주고 싶은 사람 5명 적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권위 있는 유형의 부모 밑에 컸던 아이들은 이렇게 협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친절하기 때문에 주로 그 학급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마음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정에서 많이 배울 거지만 우리가 분명히 결혼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너무 내 눈에 예쁜 내 자식이라 하여도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허용적 유형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널 실패를 줄이기 위해 엄마만 따라와 아빠만 따라와 하고 강압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복종하는 그런 부모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할 때 항상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부모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딱 하나 권위 있는 유형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방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허용적인 부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권위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부모로서 이렇게 자라감에 따라 부모도 성장하고 자랄 때 그때 권위 있는 유형이 돼서 아이들과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굉장히 품성 바른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안녕.